오늘도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인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시경제에 관련된 소식들, 비트코인 관련된 업데이트들을 듣고 있기는 한데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는 아직도 정말 헷갈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대로 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 등을 봤을 때는 또 그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한번 보시고 판단을 내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죠. 휘발유 가격 등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 증산을 위해서 사우디까지 다녀왔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름값이 다시 한번 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돌고 있는 가운데 IMF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2023년도까지 계속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근 있었던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찬물을 찌끄려야 된다. 찬물을 찌끄려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근데 중앙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만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찬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라고 해도 원유가 증산이 안 되고, 그리고 식료품 같은 경우 지금 농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파업에 나섰죠.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그리고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에서도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얼마나 강하게 하든지 간에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 전에 여러가지 밀이라든지 옥수수 등등의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 쪽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농민들이 고통을 겪는다. 그러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한편 연준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함께 기축통화인 달러의 강세가 다른 나라들의 경제를 쥐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들이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로나 엔화 같은 경우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여러 나라들이 정말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달러대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법정통화들 같은 경우는 산유국인 앙골라, 식량 수출국인 우루과이, 에너지 농산물 수출국인 브라질, 에너지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러시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몸살을 이미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막고 있다라는 것이지 상황이 절대로 좋지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 미국 같은 경우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나마 신경 쓰는 법정 통화가 있다라면 유로와 엔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비트맥스 창업자인 알솔 헤이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예측하기를, 만약에 유로나 엔화가 일정 부분 이상으로다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내보이게 된다면 연준에서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찍을 것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었는데요. 그는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돈을 찍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반등 신호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외의 정보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미국의 국토안전부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미국 정부는 사토시의 정체를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토시의 정체는 바로 4명으로 이루어진 팀이었다. 이름까지는 밝히진 않았지만은 팀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국토안전부가 개소리를 할 일은 없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다가 사토시의 정체는 영원히 비밀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스웨덴 정부가 현지 암호화폐 채굴 전력 소비량 모니터링에 착수했다라고 하면서 스웨덴의 에너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보다 더 유용한 곳에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보다 더 유용한 에너지 사용처 어디가 있을까? 스웨덴이니까 추워서 전기장판 하나라도 더 돌리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비트코인을 압박하고 나섰다라고 하고요. 이어서 최근 이더리움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형 채굴풀 창업자 중에 한 명은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 메인넷 병합, 즉 이더리움 2.0 정식 출시는 9월이 아니라 11월에서
12월달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본인이 나서서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님이 개발자세요? 왜 님이 맘대로 바꿔요? 자, 그 은근히 사람 불편하게 만드네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해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죠. 내년에는 드디어 사상 최초로 캐나다에서도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 초 캐나다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비트코인 체제를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라는 당연한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는데 크립토코안트가 제공하는 비트코인 채굴자 비축분이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급락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뭔 말이냐? 바로 비트코인 채굴자들 지갑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기어 나와가지고 거래소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대량의 판매를 채굴자들이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크립토코안트의 분석가 중에 한 명 빈당이라는 양반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무시무시한데요. 이제 겨우 반등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채굴자들이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인가? 고춧가루를 그냥 확 뿌려버리려고 하고 있는 채굴자들. 자, 과연 비트코인을 바로 거래소에 팔 것인가? 저번처럼 장외거래를 통해서 팔면 좀 나을 텐데, 이거 참 새로운 한 주부터 좀 사람을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재수 똥튀기는 소식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상승에 비해서는 좀 뒤처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주요 저항을 아직까지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뚫었죠. 비트코인은 뚫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 상황. 해당 저항선 뿐만 아니라 주봉 200 MA 같은 경우도 지난 8년에서 9년 동안 비트코인의 지지선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저항선이 돼버렸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반등 왔다고 저항도 못 뚫었는데 환호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그지 없구나라고 로만이라는 분석가는 한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볼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뚫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21,800달러 위에서 안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어야만 지속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강세가 약간 수그러드는 시점.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느냐? 채굴자들이 팔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더 큰 하락에 대비를 해야 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할지라도 바닥 확인하러 내려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겠죠. 즉 바닥 근처까지 다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바닥을 찍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아니할 수가 없는 아니한 상황이다. 뭔 소리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파이사이클을 봤을 때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닥을 찍었어도 바닥 근방까지 내려갈 수는 있다. 거기서 희망을 한번 걸어볼 수는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채굴자들이 팔고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이 돈을 계속해서 찍어주면서 10년물 채권을 계속해서 사주면은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딸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될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방향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자, 앞에서 잠깐 봤었던 파이사이클 바닥 찍는 차트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14년도에서 15년도, 2019년도랑 지금이 비슷하다 이거죠. 쌍바닥 찍어준 후에 43% 하락. 그 뒤에 화려한 와리가리를 보여주면서 축적 기간을 거친 비트코인.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와리가리를 때리면서 축적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적인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봐야죠. 비트코인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다시 이 전염병 변이가 또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닌자 변이도 나오고 다음으로 이어서 이 원숭이 곱창인지 뭔지도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가지로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저항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안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다음 구간인 1700달러 구간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이 좀 받쳐주면 좋을 텐데 이더리움도 좀 아리까리한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상방향 브레이크아웃을 한 것이다, 아니다, 상단 채널에 막혀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아니면 지금부터 떨어지게 될지는 비트코인 및 미국 증시에 달렸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주봉을 봤을 때 이번 주 주봉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이겠죠. 이 전주 주봉보다 더욱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봉, 지금부터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반등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참고로 이 차트는 매크로 CRG라는 분석가의 차트를 가져와 본 것이고요. 제가 때때로 누구 차트인지 소개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나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포카닷인데요. 자, 포카닷도 이런 식으로다가 하락 채널을 뚫고 나와가지고 미어캣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좀 받쳐주면은 지금부터 야금야금 상승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이더리움이 처리한 거래 건수가 메이저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보다 4.5배나 더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꾸준히 활용이 되면서 그 총 용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다가 암호화폐를 통한 지불 더욱더 발전을 이뤄나가면서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화폐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시면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 화폐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변동성이 마찬가지로 심하다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중앙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이 비트코인을 한번 모아보는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보시는 곳은 콜롬비아에 있는 비트코인 카페라고 하네요. 여기서 커피 한 잔 가지야. 자, 다음으로는 지난 2010년도 6월 26일에 있었던 일인데 한 레딧 사용자인 것 같죠. 이 양반이 비트코인 220개를 1달러에 살 수가 있는데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아이씨 안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 캡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양반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니면 뭐 나중에라도 많이 사가지고 부자가 됐을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삶이란 모르는 것이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존버자들의 미래에는 존영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 존나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운을 한번 내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크립토 토마토 존도 존나게 한번 도와주자. 광고 영상 한 편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오늘도 꼭꼭꼭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